자, 본보험 2편이에요. 자, 요거는 전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서 볼 수 있게 한번 해놓을게요. 내가 일 안 하면 장인님, 저는 나이가 먹어 못하고 결국 농사 못 짓고 만다. 아이러니도 외우라고 그랬는데, 자, 아이러니 뭐뭐 있어? 자, 이건 중학교 과정 아니야. 조금 높은 과정이야. 첫 번째, 언어적 아이러니를 표현 방법으로는 반어법, 표현과 의도가 반대일 때. 그 다음에 상황적 아이러니는 다른 인물이나 독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당사자만 몰라서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를 상황적 아이러니라고 하는데, 자, 웃음을 유발하는 걸 해학성 그랬어요. 그 다음에 극적 아이러니라는 게 있긴 한데, 극적 아이러니는 처음에 생각과 다르게 극이 진행되면서 정반대로 바뀌는 걸 극적 아이러니라고 그래요. 근데 요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안 배우고, 극적 아이러니도 다 그냥 상황적 아이러니로 포함한다. 그러니까 김유정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게 상황적 아이러니 떠올려야 돼. 자, 뒷짐으로 트림을 꿀꺽하고 대문 밖으로 나오다 날 보고서 이 자식아 왜 또 이러니? 이 자식아. 자, 이런 거 한번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무슨 욕이야. 비속어. 을 통해서 장인이 사위 될 사람한테 이 자식 저 자식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우리가 장인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. 그럼 자, 직접적 성격 제시예요,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? 헷갈려. 큰 따옴표 나오면 간접. 간, 보, 극장. 간보, 극장. 얼마나 모대응대가 이렇게 요거 첫 글자까지 따겠냐. 자, 다시. 간접적 성격 제시. 보여주기. 영어로 showing. 극적 제시. 장면적 제시. 자, 요거는 간접적 성격 제시예요. 원래 이제 간접적으로 제시한다,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. 시험에도 내신에 이렇게 낼긴 할 텐데,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을 통해 이렇게 해야 맞는데, 이렇게 안 해. 보통 내신 저학년 때는 그냥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올 텐데, 사실 잘못된 용어지만 내신 볼 때는 그냥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셔도 되겠어요. 배탈이 났어요. 어이구 배야. 났어요. 사투리예요. 이런 것도 인물의 순박한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났어요. 사투리. 여기도 큰 따옴표 들어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역시 이것도 간접적 성격 제시 방법이에요. 기껏 밥 처먹고 무슨 배탈이야.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아 징역 간다. 봐라. 요거 줄거리 기억날지 모르겠는데, 앞에서 구장한테 누가 잘했는지 판단받아보자고 끌고서 갔었단 말이에요. 그랬더니 구장이 처음에는 결혼시켜 주구려 했다가 봉필이가, 그 장인될 사람이 막 욕을 하니까 봉필이를 통해서 땅을 얻어붙이고 있는 소장농인, 구장도 소장농이다 보니까 소장농 입장에서 그 봉필이에게 잘못 보이면 얘도 땅이 떨어져요. 그래서 봉필이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주는 거야.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. 너 저번에 그 이웃 마을에 자기 산에다가 불 놓고도 잡혀가는 거 봤지? 자기 눈에다 불 붙여도 잡혀가는 세상인데 남의 농사 버려두면도 징역 가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. 사실은 누가 사기친 거예요? 결혼시켜주겠다라고 왔는데 4년간 결혼을 안 시켜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면서 밥만 주고 일을 시켜 먹고 있잖아요. 그럼 사실 봉필이가 사기친 거예요. 근데 거꾸로 또 남의 농사 망쳐놓으면 징역 가 하고 구장이 협박을 했죠. 그 말을 똑같이 받아가지고 얘가 지금 남의 농사 버려주면 이 자식 징역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. 협박인 거예요. 자, 사실은 이제 속이고 있는 거죠. 카드 좋아요. 어이구 배야.
참말 난 일 안에서 징역 가도 좋다고 생각했다. 이후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아들을 낳아도 그 앞에서 바보 바보 이렇게 별명을 들을 테니까. 누가 나한테 바보라고 그래요? 정순이가. 와이프가 남편 보고 바보 바보 하는데 애기가 그걸 보고 들으면 그죠? 남편의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별명을 들 테니까 오늘 열중이 난데도 결정을 내고 싶었다. 그래서 또 활극이 일어나요. 자, 그 활극하는 부분이에요. 싸우는 거야 둘이. 부랴하게 성례 안 하지요. 자, 여기까지 성례는 뭐의 원인? 결혼식인데 무엇의 원인? 싸우는 이유죠? 갈등의 원인이 아직까지는 갈등의 원인이. 나는 이렇게 호령했다. 하지만 장님이 선뜻 오냐 내일 성례시켜주마 했으면 나도 성가신 걸 그만뒀을지 모른다. 나 이러면 때린 건 아니니까 이게 엉덩이를 툭 밀고 이래가지고 때린 건 아니야. 아이고 실수하는 장소 툭 밀고 아이고 죄송해요 이렇게 이제 잡아 끌어올리다가 또 미끄러뜨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나중에 장인 쳤다는 누명도 안 들을 때고 얼마든지 해도 좋다. 한 번은 장인님이 헐떡헐떡 기어올라서 내 바지가랑을 이렇게 놀고서 단박은 잡고 배달했다. 나의 거시기를 잡은 거예요. 응? 악 하고 소리치고 나는 그만 세상에다 팽그르르 도는 것이 빙장님 이 자식아 잡아먹어. 할아버지 지금 자 장인 될 사람하고 사회 될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좀 웃기죠. 거시기 잡고 싸우는 상황이 그렇잖아요. 응? 생뚱맞은 상황인 거잖아요. 이런 것들이 뭘 유발하는 거예요? 해악성을 유발하는 거예요. 웃기는 장면인 거예요. 자, 원래는 여기가 절정부예요. 원래는 여기 절정이야. 그런데 요 앞에 여기까지구나. 여기 요만큼이 결말인데 좀 헷갈리게 돼 있네. 자, 소설이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절정으로 끝나요. 자, 이 순서를 좀 끝까지 다 안 해줬는데, 자, 줄거리상 결말로 좀 끝났네요. 하고 두 팔을 허둥지는 내절적에는 이마에 진땀이 쭉 내솟고 인젠 참으로 죽나보다 했다. 그래도 장인님은 놓질 않더니 내가 기어이 땅바닥에서도 거진 까무러치게 되니까 노는다. 더럽다. 이게 장인님인가? 나는 한참을 못 여누고 쩔쩔맸다. 그러다 얼굴을 드니 눈에 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사지가 부르르 떨리며 나도 엉엉 엉겨가 장님을 꽉 움켜 잡아낚았다. 내가 머리가 터지도록 매를 얻어맞은 것이 때문이다. 그러나 여기가 또한 우리 장인님이 유달리 착한 곳이다. 또 속은 거예요. 다른 사람, 보통 사람 같으면 사경을 주어서라도 요즘으로 따지면 월급 내지는 퇴직금이에요. 라도 주어서라도 당장 놓쳤지. 터진 머리를 불솜으로 손수 지져주고 호주머니에 희연 한 봉을 넣어주고 담배 이름이에요. 하는 이유는 나를, 자 말이 좀 어렵다, 설득하기 위한 거예요. 이거를 회유라는 말을 써요. 회유라는 말 좀 어려울까요?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린다, 뭐 이런 걸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. 혹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고 하는 하여가라는 거 혹시 시조 할까요? 그 시조의 목적이 뭐예요? 정몽주를 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내신할 때는 그거를 목적이 유사한 것 해가지고 낼 수도 있어요. 그럼 배운 것 같으니까 한번 써볼까요? 이런들 어떠하리. 어떠하리를 옛날식으로 쓰면 어떠하리 이렇게 쓰는데 그냥 현대어로 쓸게요.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나가는 이방원의 하여가.
의도가 유사한 거예요. 올가을엔 꼭 성립시켜주마. 아무 말 말고 가서 뒷골에 공부를 얼른 가라라 하고 등을 두덕여줄 사람이 누구냐. 나는 장인님이 너무나 고마워. 어느덧 눈물까지 났다. 점수를 남기고 이제 쫓기려 하다가 뜻밖의 말을 듣고 빙장님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. 이렇게 맹세하며 풀야사라 치개를 지고 일터로 갔다. 원래는 이게 결말이에요. 이 결말이긴 한데 원래 결말이니까 끝나야 되잖아요. 근데 요 뒤에 다시 근데 그때는 이걸 모르고 막 잡아당겼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. 요 뒤에 절정이 다시 들어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있는 거지. 원래는 발단, 전개, 위기, 절정, 결말 이래야 되잖아요. 그런데 절정이 있고 절정 사이에 결말을 주고 다시 또 절정으로 끝나요. 그러니까 원래는 이 뒤에 있어야 할 결말을 이렇게 앞에다 당겨서 집어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싸우는 장면으로 끝나는 거예요. 그 왜 그렇게 했냐? 그러니까 지금 이 뒤에 부분이 생략된 거예요. 지금 어떤 해학성을 고조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요. 일부러.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빠진 거예요. 해학성, 고조, 유지 이렇게 끝낸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끝나더라도 나중에 내년에 결혼할 수 올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점순이 여동생이 6살이에요. 그러면 앞으로도 4년 정도는 결혼 못해요. 그럼 또 올해도 야, 안 컸잖아. 우리 또 결혼 못하고 내년도 내후년도 한 4년간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거라는 거 짐작할 수 있어요. 사실은 결혼할지 안 할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. 이런 걸 여운 있는 결말 그래요. 이런 걸 열린 구성이라고도 해요. 소설이 어떻게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거예요. 이런 걸 열린 구성이라고 하고 이럴 때 독자의 상상력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. 이렇게 예전에 TV 드라마 중에 TV 문학관 뭐 이런 거 있었어요. TV 문학관에도 나왔고 영화로도 나왔던 것 같아요.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메밀꽃 피부 무렵 하여튼 본범도 나왔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드라마인지 영화인지에서는 정신대 강제징용이 일어나고 이래서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키는 걸로 끝나요. 근데 원래 소설에서는 그냥 지게를 지고 일터로 갔다로 원래 끝나는 거예요. 물론 소설 글로 쓴 소설에서는 결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거시기 잡고 싸우는 활극하는 장면으로 끝나요. 왜? 해학성을 유지하려고 해서. 이해됐죠? 문제는 못 풀어봤죠?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. 문제 거의 다 풀어준 것 같긴 한데 그죠?